안녕하십니까, 김원주 부장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 사업 방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의를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강의 내용 보시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사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대책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날짜는 2월 4일에서 6월 29일로 날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신축, 구축을 불문하고 소유권 변경하는 것조차 그 2월 4일이 지나면은 무조건 현금 청산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과 소유자들이 이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 날짜가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6월 29일입니다. 그게 이 날짜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었고요. 이걸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5, 6 대책이 나왔고 1차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9월 21일, 2차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 30일 이제 후보지들을 계속 뽑아갖고 이제 권리산정일이 정해지고 있는데 이 날짜들은 보통 공모 시작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앞으로는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만 재개발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21년 9월 23일 그리고 향후 선정지역은 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져 있고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102개의 구역이 신청을 했고 59개의 구역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21개 구역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21개 구역에 선정됐던 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9월 23일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 이 후보지들 중에서 탈락한 지역, 그 59개의 지역 중에 이제 나머지 구역입니다. 탈락한 지역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1월 28일로 정해져 있고 토지거래허가 및 착공제약, 행위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투기방지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착공 제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후도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이 지역 내에서도 이제 찬반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다음에 또 공모를 할지 진행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23년 말까지만 적용된다는 게 이 안에 갇혀서 재산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게 역세권 시프트예요.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이 좀 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구역 지정 전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구역 지정 신청 시 보통 건축허가 제한 및 착공 제한 이런 행위 제한으로 이 투기 방지 대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22년 1월 13일 발표가 됐는데요. 모아주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모아주택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22년 1월 20일이에요. 앞으로 향후에 선정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결과 발표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모 결과 발표 전까지 착공 신고가 들어가면 입주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대책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에서 21년 6월 29일로 바뀌었고요. 이 내용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축, 구축 불문하고 소유권 변경을 하면 무조건 현금 청산 이런 내용들 때문에 투자자들과 그리고 여기 갖고 있던 소유권자들이 이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반발이 일어났었고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날짜가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 6 대책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가 1차, 2차가 정해져 있고 이제 날짜도 정해져 있지만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워낙 후보지 선정은 쉽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될 재개발 과정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동의율을 얻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10%에 30%라는 이런 수치가 있지만 나중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 동의 3분의 2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도
1차 후보지는 9월 23일, 뭐 이제 향후 선정되는 곳들은 22년 1월 28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21년 9월 23일 이 날짜가 정해졌어도 신속통합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동의율을 얻어야 되고 이 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은 적혀 있긴 하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도 많이 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구역 지정 전까지 뭐 유하게 지금 많이 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선정되는 지역들은 공모 결과 발표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 공모 결과 발표 전까지 뭐 착공신고까지는 입주권을 인정해준다는 이 내용이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재개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재개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공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이라든지 이제 소유권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들을 보면 주택 공급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든지 서울시장의 공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재개발 시장에 진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인지하고 계시고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